안녕하세요. 2주차 영유아 발달과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자, 1차 시학습은 교수 학습의 이해이고요. 영유아 교수 학습 방법 이해에는 두 가지 챕터가 있어요. 영유아 발달과 교수 학습, 두 번째로 교수 학습 이론과 영유아 교수 학습 방법인데요. 이번 주는 영유아 발달과 교수 학습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 학습은 가르치며 배우는 거죠. 그야말로. 가르치며 배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로, 배우는 사람을 아동으로 떠올립니다. 그것은 학교 교육이 성립된 이래로 교실에서 볼 수 있는 교사의 아동관, 그리고 전형적인 교수 학습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은 교사가 계획하여 가르쳐 주어야 배우는 사람일까요? 특히 인생 초기에 영유아들이야말로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 따라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영유아 발달 특성을 기초로 한 교수 학습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요. 다양한 교수 학습 이론과 영유아기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영유아 교수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교수 학습 이론들을 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유아기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을 선정하여 그 과정을 예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란 그 분야의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2주차에서의 학습 내용을 통해서 지식은 교수, 학습, 좋은 수업, 영유아 발달의 특성, 자발성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다양성 및 융통성의 원리, 구체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요. 기술은 영유아 교수 학습의 원리를 기초로 영유아 교수 학습 실행의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사 영유아 상호작용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상호작용 방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태도로서는 영유아의 자발적 동기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고 있으셔야 되고요. 영유아 중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및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챕터에서는 영유아 발달과 교수학습인데요. 발달과 교수학습의 입장에서 인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 배울 수 있고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게 되는데 이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가진 탁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교수학습이란 무엇이며 학습자인 영유아가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에 적합한 교수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교수학습의 이해,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런데 그 배운다라는 게 뭔가? 자,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것 중 하나가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건데요. 그러나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도록 유발하는 요인이 없다면 생각이 자라기 어렵죠. 예를 들자면 신생아가 배고파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젖을 주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배고파서 울었지만 젖을 먹게 되면 아이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아, 내가 배고플 때 울면 엄마가 젖을 주는구나. 학습이 된 거죠. 이를 바탕으로 배고픈데 울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배움이죠. 그런가 하면 만 3세에서 4세 된 유아가 크리스마스 날 자선 낭비에 기부하는 어린이가 막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어머 이렇게 아이가 기부도 하네 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도 기부를 하면 칭찬을 받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그게 학습인 거죠.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한 거죠. 인간은 생각하고 그러므로 존재한다. 우리의 일과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생각으로 마무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공상, 망상, 환상, 백일몽 같은 수준의 상상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공상 또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루트번스타인과 미셀 루트번스타인은 생각의 탄생이라는 그 책에서 가상적 상상과 현실적 사고를 넘나드는 생각을 모두 가치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지금의 스마트폰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스티븐 잡스가 컴퓨터를 내 손 안에 넣어줘 라는 그 상상, 그 욕구로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또한 아주 중요한 배움이고 학습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잘못되는 생각까지 의미를 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학자 이도니 박사님은 여기 제시한 대로 공자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우리라. 이 말을 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생각과 연계된 배움, 즉 학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결국 생각할 소재와 또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둡고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배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밝지요. 내일이 있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배우고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생각만을 했는데 배우지 아니하면 맨날 단순한 생각만 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주변에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으로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생각은 많은데 궁상은 많이 떠는데 배우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위태롭다고요. 너무 공자님 말씀 좋죠? 그래서 배움의 중요성, 학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우리라. 우리 생각하고 삽시다. 그리고 생각하고 배웁시다. 자, 그래서 교수학습의 이해를 세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학습의 의미, 두 번째 교수학습의 의미, 세 번째 교수학습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의 의미 볼게요. 학습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바깥놀이를 하면서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오면 비가 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엄마가 아플 때마다 머리끈을 매는 것을 보면서 머리끈은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도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학자들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힐가드는 학습이란 주어진 사태에 반응함으로써 어떤 행동이 발생하거나 변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모르칸과 킹은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환경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개인에게 발생하는 어떤 변화라고 하면서 그 변화가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변화, 성숙에 의한 변화, 생득적인 반응 경향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학습은, learning은 A-B 플러스 C 플러스 D다. 이런 조합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냥 먼저 우선은 식부터 보세요. L, 학습은 A,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 B, 일시적인 변화, C, 성숙에 의한 변화, 생득적인 그런 반응 경향을 위한 걸 빼야 학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학습이라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학습인데요. 어떤 걸 좀 빼야 되냐면 생득적 반응 경향에 의한 변화, 그리고 성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빼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거 이런 거 빼자라는 거죠. 그거 빼고 남은 것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학습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많은 변화인데, 모든 변화인데 A인데 그 A에게 어떤 걸 빼냐면 일시적인 변화는 학습이라고 볼 수 없다. 성숙에 의한 변화는 학습이라고 볼 수 없다. 생득적 반응 경향에 의한 변화는 학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빼면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학습이다. 내가 노력에 의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은 학습이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그림 이야기 할게요. 학습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예요. 그런데 이런 건 좀 빼야 돼. 어떤 거? 일시적인 변화를 학습이라고 할 수 없지. 성숙에 의한 변화는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거잖아. 성숙에 의한 변화는 학습이라고 할 수 없지. 그리고 생득적 반응 경향에 의한 변화는 학습이라고 할 수 없지. 이런 건 좀 빼자. 그리고 나머지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이해되셨죠? 자, 앞부분에 학습은 환경과 개인의 사고작용적 경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일반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있어야겠죠. 이 환경적 조건에 대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이 경험의 결과로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이를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도표처럼 자, 어떤 환경이 주어졌고 내가 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거? 예를 들자면 내가 복도가 있었어. 복도가 너무 넓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복도에서 내가 뛰었어. 복도는 환경, 넓은 환경. 복도에서 뛰었어. 뛰었더니 선생님이 복도에서는 뛰는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라고 혼났어. 그러면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예요? 내가 이제 복도에서 뛰면 안 되겠구나 하고 뛰지 않게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환경과 상호작용한 나의 경험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주목하였듯이 동일한 환경 조건이더라도 모든 개인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풍부한 환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인에게 긍정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에게 부정적 학습 효과를 준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환경 조건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 대처하는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학습의 질과 양은 다르죠. 그렇다면 개인에게 좀 더 의미 있는 학습이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교수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의 의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교사를 연상할 수 있죠. 교사가 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 즉 교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교수 활동에 대한 정의를 코레이라는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교수란 뭘까요? 교수란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조건 하에서 또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도록 학습하게 하거나 또는 그 특정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이다. 조작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가르칠 그런 행동,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가르쳐야 할 그 행동을 학습하거나 그 행동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과정인 거죠. 계획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에서 코레이는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특정 학습을 성취하게 할 목적으로 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작한다는 점을 명료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반 영아 교사가 14개월 된 영아의 다리 근육에 힘을 키우고자 놀잇감, 자동차 상자의 끈을 끌고 다니게 하는 것, 그런 놀잇감을 제공해 주는 것, 환경에 놔두는 것, 5세반 유아교사가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디자인된 티셔츠를 벽면에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한글을 더 많이 보겠잖아요. 이런 것들은 환경을 만드는 거죠.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학습하게 하도록 하거나 특정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하는 이 행동이죠. 여러분이 어린이집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가을을 가르치고 싶어. 가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리 교실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가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물론 가정에서 14개월 영아가 우연히 방에 있는 상자를 보고 인형을 태워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5세 유아가 옷장에 있는 한글 무늬 티셔츠를 입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학습이 일어날지라도 교수가 있었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영아나 유아의 부모가 교사처럼 가르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환경을 계획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교수는 의도성과 계획성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내가 환경을 보고 그냥 스스로 배운 거, 어떤 의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배운 것은 교수가 아니죠. 교수라는 것은 계획성, 의도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수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수란 개인이 특정 학습을 성취하도록 교사가 의도적, 계획적으로 경험을 조작하는 행동의 과정을 뭐라고 한다? 교수라고 한다. 이제 우리 학습에 대해서 배웠고 교수에 대한 개념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경험, 학습, 특히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학습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환경이라는 전제 조건에 경험이 작용해야 된다는 것, 경험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수를 환경의 계획적인 조작의 과정으로 정의할 때 우리 앞부분 그 그림에서 본 환경은 교수의 의도성과 계획성이 작동하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 어떤 교재 교구를 제공할까? 학습자와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까? 등에 대해 교사는 고민하고 계획안을 작성하며 계획안에 기초하여 교수 과정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나 교사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수 과정 모두가 만족하는 학습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학습자들은 개인적으로 자라온 환경, 발달 특성, 학습 양식, 흥미 분야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럼 그렇다면 교수와 학습이 분리될 수밖에 없나요? 그러나 교사의 바람은 언제나 성경적인 교수 학습의 결과이잖아요. 즉, 교사가 교수하고자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학습자에게 잘 소통되어 바람직한 변화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사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대로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봐요. 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사가 교수하고자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학습자에게 잘 소통되어 바람직한 변화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교수 학습의 의미를 보면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정통적인 접근, 이해적인 접근, 예술적인 접근, 통합적인 접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수 학습, 즉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그 현상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교육 상황에서는 이를 분리하기가 어렵겠죠. 사실 교사와 학습자는 상호작용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또 학자에 따라서는 교육 상황에서 일어나는 교수 학습의 과정을 수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수업은 교수와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흔히 교수는 교사가 주체가 되어서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과정이나 행위로 인식해 왔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날에는 학습자가 교사 및 다양한 환경 자료들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저와 대화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교육학자 아이즈너는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갖는 의미를 매우 중요시하여 수업을 교육적 만남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특성과 학습자의 다양한 독특성이 어떻게 상호 조절되고 조화를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 교육적 만남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새 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또 좋은 수업을 받기를 소망하곤 하겠죠. 그래서 교수 학습 과정인 수업에 대한 관점을 전통적 접근, 이해적인 접근, 예술적인 접근, 통합적인 접근으로 구분하면서 좋은 수업의 예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접근인데요. 수업을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보는 관점입니다. 즉, 교사의 교수 행위, 수업의 요소별 측정 및 분석 등과 같이 수업을 과학 또는 기술로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입, 전개, 마무리 3단계 형식을 갖추고 단계별로 적정 시간 계획을 해서요. 관찰 가능한 한 형태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좋은 수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업에 대한 평가는 표준화된 요소에 따라 작성된 체크리스트 등을 사용하여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듯 표준화된 요소에 따라 수업을 판단하는 것은 교사, 학습자,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수업의 맥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적인 접근인데요. 수업을 질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즉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교사의 교수 행위,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그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접근과 반대겠죠. 전통적인 접근에서는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교사의 교사 행위,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이런 거 다 상관없어. 뭐만 잘 보면 돼? 시험만 잘 치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간과한다라는 건데 그런 게 어떤 거냐? 이해적 접근에서 집중해서 보는 관점이 빠진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업 주제와 학습자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수업 자료는 적합한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활발한지, 학습자들은 자유롭게 표현하며 교사는 경청하는지, 교실 분위기는 긍정적이며 즐거운지, 수업의 과정은 맥락적으로 이어가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좋은 수업으로 보는 관점이죠. 이러한 접근법은 교사가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를 충실히 하거나 제3자가 수업 장면을 관찰하면서 교사와 수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한다면 효과적인 그런 수업이 되죠. 그러나 교사의 자기평가에만 국한할 때 자칫 주관적 해석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삼천포 갈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한테 원하는 걸로만 가느라 삼천포를 갈 수 있다. 교육적인 의도와 안 맞게 그런 입장이죠. 자, 세 번째로는 예술적인 접근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술적 접근인데요. 수업을 예술 작품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즉 수업을 연극과 같은 입장에서 교사는 배우로, 학습자는 관객으로, 수업 내용은 시나리오로, 교실은
무대로. 교사의 교수 활동은 연기로 보면서요. 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수업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때 교사와 학습자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좋은 수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이죠. 예술적 접근에서. 자,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접근 볼게요. 수업을 기술과 예술의 결합처로 보는 관점인데요. 교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적 행위가 수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사는 교육적 감각과 통찰력으로 학습자의 바람직한 성장을 안내하고요. 따라서 통합적 접근에서는 교사의 기술적 전문성과 교육적 감각 및 통찰력이 수업의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사는 사전에 수업을 계획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정작 수업의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겪기도 해요. 이때 돌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사는 학습자의 즉흥적인 반응, 심리 상태 등을 이해하고 학습자가 새로운 수업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은 수업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업의 관점에 연계하여서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인식한 좋은 수업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영유아를 위한 좋은 수업의 특성이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유아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수업, 즐거운 수업,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 배움이 있는 수업,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수업,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수업, 그리고 새로운 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수업, 우발적인 것을 새로운 시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교사의 능력, 전반적인 흐름이 자연스러운 수업, 교사의 계획하에 융통성 있게 진행되는 수업, 이런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이 책에서는 교수 학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교수 학습이란 학습자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목표로 교사와 학습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런 정도는 좀 개념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교수 학습이란 역동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어떤 역동? 교사와 학습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이게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학습자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해서. 우리 거꾸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역동적인 상호작용인데 누구랑 누구가? 교사와 아동인.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이야.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행동의 변화죠. 긍정적인 행동, 지적인 행동,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퀴즈 5문제 풀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문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성장, 2. 성숙, 3. 발달, 4. 학습. 뭐죠? 자, 네 번째, 우리 지금 성장, 성숙, 발달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야기하고 있죠? 학습, 학습. 두 번째, 학습자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목표로 교사와 학습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교수과정, 2번 교수학습, 3번 학습과정, 4번 설계과정. 뭐죠? 네, 2번 교수학습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와서 한 번 더 우리
더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